안녕하세요, 캐머마이님. 안녕하세요, 오렌지님. 지난번에 그 미래교육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네. 자, 미래교육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나요? 한참 그때 AI가 도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요. 대학 교수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선생님 숫자는 줄어들 건데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그리고 유치원, 유아 이런 쪽 선생님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미래 그 교수의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인격이 형성되고 난 뒤에는 AI에 노출돼도 아이의 인격 형성에 별로 지장이 없는데 네. 너무 어린 나이 유소년기 뭐 혹은 초등학교 다닐 나이에 AI 선생님에게 AI 교육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에 네.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인격 형성 이런 거에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상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 플랫폼 기반 AI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지난번에 제가 얼핏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위키피디아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위키피디아에 잘못된 정보를 주입을 해버리면 이거는 잘못된 형태로 AI가 결과를 도출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이런 그 학습자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 학습자조차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초등학교 교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평생 교육에 걸쳐 가지고 다 모든 교사가 그 실제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AI가 못하는 그 기능들 그거를 대체할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럼 생각하시나요? 평생 교육이라면 성인 학습자잖아요. 맞죠? 예, 이미 학교를 졸업했고 네.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 뭐 나중에 돼서 시간 여력 혹은 본인의 욕구로 공부를 하는 게 평생 학습자인데 네. 그럼 평생 교육에도 인간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인간 선생님이. 그렇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AI가 진행될수록 인문학적인 교육 소양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아주 어린 아기부터 치매 노인까지 다 아우르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AI는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어떤 한계냐면 결국 잘못된 정보 주입으로 그 정보를 주입하는 인간이 있겠죠. 그렇죠. 그 인간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실제로 결국은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런 역량을 실제로 AI가 뭔가를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 상호작용 그럴 때 이제 사실 피드백을 하는 역할을 이제 교수자가 해준다면 그러니까 이때 교수자는 실질적으로 아주 어린 영유아부터 치매 노인 그 평생 교육 그게 이르기까지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치. 인간 선생님이 맞습니다.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사실 이렇게 그 돌봐주고 이런 거는 실제로 AI가 탑재된 어떠한 기계들이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치매 네. 걸리신 분 요즘에는 이제 어린 30대 40대도 그런 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스트레스 받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린대요. 그거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사람이란 게 생각을 안 하게 되면 머리를 안 쓰면 네. 결국은 머리 용량은 아인슈타인도 한 10몇 %밖에 안 썼다고 하는데 그렇죠. 머리 용량은 한도 끝도 없지만 실제로 안 쓰면 굉장히 퇴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면 나중에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걸 안 쓰다 보면 그렇게 이제 머리가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그때 이제 교육을 좀 잘 시키면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괜찮아지는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사람이 선생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오렌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렌지님 네. 말씀 들으니까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교대나 사범대 쪽에 응시율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하는 게 결국은 인간 선생님 그리고 뭐 기계화되더라도 인간의 힘이 계속 필요하니까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쪽으로 잘 활용하는 쪽으로 이게 사회가 전환되어 가는데 지금이 딱 그 과도기인 것 같아요. 교대와 사대는 지금 논의하는 거하고는 좀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대 사대는 실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학급당 인원을 사실 지금도 포화 상태거든 사실. 지금도 많죠. 사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그거를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하면 다시 티오가 많아지면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금방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안 되는 이유는 결국 국가가 돈을 투자를 안 하기 때문이겠죠. 교육에 좀 더 투자를 소득 대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학급당 인원수를 굉장히 줄여주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된다면 그런 문제는 금방 없어지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되려면 사실 이제 뭐 맨투맨식의 뭐 수업 방식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의 일방적인 뭐 지금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이어져오는 일제식 학습이라 하나요? 일제식 교육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일방적으로 교수자가 지식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은 누가 더 잘한다? 바로 AI가 더 잘한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서로 토의를 하고 그 토의를 한 거를 적당하게 제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 순간순간 다 달라지겠죠. 그렇죠. AI가 그걸 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역할을 만약에 교수자가 해준다면 나름대로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더 늘어날지 적어지지는 않을 거라 그럼 AI가 더 많이 진화될수록 인간의 역할은 더 다양해지고 더 늘어날 것이다. 희망이 막 생겨요, 오렌지님.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좀 반박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저도 그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걱정했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인간 고유의 영역은 분명히 따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AI가 무한대의 지식을 막 보유한다거나 이런 어떤 장점을 보유하듯이 인간도 인간의 장점과 특징을 분명히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체제가 생긴다니 그리고 대체제가 생겼다고 해서 인간이 다 모두 필요 없다. 이 논리는 너무 단순 논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자계산기의 그냥 확장판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가 전자계산기 있다 해가지고 계산을 그 계산력을 공부를 하지 않다든지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칙 연산을 공부를 안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공부할까요? 그러니까 계산기 그냥 두드리면 다 나오는데 왜 공부할까요?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뭐 학생들도 뭐 숙제하고 이럴 때 뭐 네이버 지식 혹은 뭐 챗 GPT 이런 거에 물어보지만 그걸 또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로 써져 있는 책은 또 여전히 존재하고 고전은 또 여전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논리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인문학적인 소양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문학도 죽고 뭐 수학 이런 데도 다 지금 죽어가는 그 기초학문이라 하죠. 기초학문도 죽어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보이는데 조금 지나면 AI가 이제 거의 상용화되고 그 AI가 웬만한 단순한 반복 작업을 다 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오히려 그쪽이 더 각광받는 시절이 오지 않을까요? 인간의 어떤 행위는 더 오히려 심화될 것이다. 더 높은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단순 작업은 다 AI가 하겠죠. 그리고 어찌 보면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없어지더라 해도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 날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는 뭐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관제센터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관리를 이 택시가 뭐 무인 택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컨트롤한다.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모든 그 운송 수단은
그런 이제 AI가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사고 나거든. 아.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 도로에 갈 때 도로에 튀어나온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지금 보면 희한한 사람 많거든. 네. 갑자기. 네. 그러면 그렇게 인간의 그 에러를 갖다가 그냥 그 택시만 제어가 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까요? 그거 아니거든. 그 주변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에러가 해결돼야 되는데 보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도 오토바이 온갖 잡다한 그런 게 교통수단이 막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과연 AI 차가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아, 그 많은 변수를 AI가 다 파악하기에는 인간의 힘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카오스를 즐기는 거예요. 카오스예요. 완전히 네, 네. 카오스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진짜 그 거의 뭐 기차 수준으로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서야 반드시 사고는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게 누구의 잘못이라 할까요? 그런 이제 문제점도 생기고 사실 우대에게 있어서 한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을 다 해결한다? 그럼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박하셔도 됩니다. 네. 반박하시죠. 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인간의 힘이 반박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개입이 그러면 되어야 반드시 네. 반박할 거라 네. 하여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의외네요. 네, 저는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인간의 힘이 어느 정도 네. 존재해야지 된다는 네. 인간 고유의 영역은 따로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근데 네. AI를 그래서 AI 윤리 뭐 이런 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기계를 썼을 때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 네. 그게 제일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는 미래 그 생활, 네. 미래에 대한 그 포괄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리고 혹시 그 미래의 생활에 네. 문화 콘텐츠 같은 것도 얘기할 그러니까요. 생각이 있으세요? 네네. 그거 좋죠. 그러니까 네. 미래를 이제 네. 그 어느 이제 분야로 딱 한정되는 게 아니라 미래 네.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확장적 사고를 하는 그런 네. 시간을 가질까요? 네, 좋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결국 감사합니다, 많이. 오렌지님. 네.